그런데 지금 우리 사면 초과예요. 이쪽에선 장마 걱정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코로나19 얘기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요. 1,212명입니다. 지금 6개월 만에 1,000명의 확진자를 돌파를 했고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요.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가 나왔던 게 지난해 12월 24일에 1,240명이었거든요. 사실 오늘 수치와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역대 최다 규모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희가 700명대 얘기했는데 지금 양재민 변호사님 하루 사이에 지금 1,200, 500명 이상 늘었어요, 지금. 확산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이번에 최근 확산세의 이제 원인이 변이 백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매주 2배씩 증가하는 것이 큰 원인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대 연령별 일평균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면 6월에는 1주차에 1.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5주차에 갑자기 2.3명으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30대도 예외가 아닌데요. 30대도 6월 1주차에는 1.3명에서 5주차에 1.6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 이제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백신 물량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백신 접종 속도가 또 잠시 주춤해진 상황도 굉장히 또 안 좋게 작용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 수도권에서 특히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1,212명 중에 84.8%가 무려 수도권에 다 집중이 돼 있어서요. 990명이 수도권에서 확진이 됐는데요. 이러한 네 가지 변수들이 지금 확산세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우픈 상황입니다. 물론 언론들이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만 이 네 가지 요인을 줄여서 변이 백수랍니다. 앞자를 따와서 보세요. 변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자는 2030 세대의 확진자가 비율이 높아서요. 백신 접종자 증가세가 주춤해서요. 수도권, 오늘 수도권만 990. 지금 확진자의 대부분이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걸 그래서 변이 백수라는 지금 웃지 못할 줄임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요. 백성문 변호사님, 4차 대유행이 이미 온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정부 브리핑을 좀 들어보면 4차 대유행에 일단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더 많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지난 4월 초순에 4차 유행 초입 단계라고 정부가 한번 브리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300명에서 우리 최근까지 700명 사이로 계속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다가 사실 지금 좀 뚝이 무너진 게 아니냐.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4차 유행에 완전히 진입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은데 이 수도권 2030의 그 확산세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2030은 잘 안 아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증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무증상이 많다는 거예요? 무증상 상태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6월 중순부터 정은경 본부장이 있는데 6월 중순부터 20, 30대 어느 정도 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터진 거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정말 이번에 잡지 못하면 정말 굉장히 좀 저희가 곤란을 많이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4차 대유행의 초입 단계라고 지금 방역 당국이 얘기할 정도면 홍종성 기자님 거리 두기도 지금 격상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그러니까 4단계로 이제 나눠서 하는 걸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가 한 차례 유예해서 사실은 내일부터 또 새로운 단계를 적용하겠다 했었죠. 근데 지금 이 확진자 수가 1,212명. 지난해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때 1,240명으로 최고 지금 확진자 수만 보면 일일 확진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 또 신중하게 일단 지금의 3단계로 나눈 거에서 2단계, 2.5단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럼 만약에 곧 도입이 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단계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수도권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250명이 넘으면 2단계고요. 500명이 넘으면 3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니 최근 일주일 수도권 확진자 수가 585명인데 이거를 요번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 이렇게 7일을 보면 636명까지 치솟아요. 이거 뭐 3단계 충분히 그 조건을 확보하고도 남은 상황인데 해서 이 김부겸 국무총리는 만약에 지금 새로운 단계를 도입하면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곧장 직행하는 가장 강력한 단계의 도입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변이력스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아마 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4차 유행의 초엽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대본의 분석에 따르면 아마 7월까지는 또 8월 초까지는 현재 단계의 수준이 현재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를 통해서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만약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개편된 4단계 중에서 2단계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식당에 밤 10시까지 뭐 음식 드실 수 있는 거 그런 거요. 그런데 지금 김부겸 총리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진정이 안 되면 중간 단계인 3단계 건너뛰고 직행이 4단계 간다는 건데 백성문 변호사님 4단계 되면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도권에서 4명까지 모이죠. 이제 3명도 못 모입니다. 하하. 2명까지 6시가 넘으면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거고요.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자체가 전면 중단되고 행사는 당연히 전면 중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결혼식과 장례식 지금도 50명에서 100명까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친족만 참석하는 걸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외부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사실상 끝내는 거. 뭐 어찌 보면 4단계라는 걸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사실상 셧다운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 지금 많은 국민들 전부 다 이게 다 더 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걱정을 더하는 게요.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맞습니다. 지난 4일인데요.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에요. 거기에서 집단 이제 감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7월 4일 2명이 확진됐는데요. 네. 누적 확진자는 48명이 여기가요. 일부 직원들이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 근무하면서 물류 창고라든지 탈의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너무 이분들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랬어요. 아니란 거죠. 네. 아마 이 백화점은 아마 7일, 8일 임시가 휴점을 결정한 지금 저희 휴점 안내가 걸려 있네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걱정되는 게 해당 시기에 백화점을 방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역 당국이 방문객을 특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방문자들이 QR코드나 수기 명부를 좀 작성을 원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너뛰는 분들이 계실 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히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6월 26일부터 어제까지 해당 백화점에 방문했던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라는 당부였습니다. 누군지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저렇게 대량 발송했습니다. 문자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데 1200명도 넘은 상황인데 지금 이곳은 북적북적 되고 있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홍대 음식점에서 외국인 강사가 감염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수도권만 일일 900명, 1000명을 바라보는 이런 상황인데 이 홍대 앞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여기 경의선 숲길, 미국의 센트럴파크 따서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당연히 10시 전에 유흥업소들은 물론이고 음식점들 물론이고 그냥 길가에 앉아서도 맥주캔 마시는 사람들 흔히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경찰 기동대원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유흥업소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어젯밤부터는 야외에서 술 마시는 거 금지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요. 한강공원과 25개 주요 공원 그리고 청계천을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은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곳곳에서 밤 10시 이후에 술판이 벌어졌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센터 단속반입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서 밤 10시 이후에 음주가 금지됐어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밤 10시 이후부터는 지금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음주를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알고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22시 안 됐으니까요. 22시 전에는 꼭 좀 치워주세요. 공원 내에서 이제 술 금지돼 있어가지고. 네. 네. 마스크 좀 잘 좀 껴주시고요. 네, 마스크 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10시가 끝나면은 이제 술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한강이나 아니면 막 잠실의 석촌호수 이런 쪽으로 다 나가서 또 2차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야외에도 먹는 거를 이제 음주를 단속하면서 이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먹는 거 여기서 먹는 거 차이가 없잖아요. 승차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섭취 안 하고 그냥 가시길래. 백성문 변호사님, 뉴스파이터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거 갖고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지금 밤 10시 이후에 야외 곳곳 음주 금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술 못 마셔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아직 그러니까 계도 기간이긴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단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실내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단속하기로 하는데 저걸 어떻게 다 단속하냐? 그러니까 단속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하고 또 하나 아니 그 10시 이후에 야간에서 술은 안 되고 커피는 돼? 커피나 술이나 똑같지. 그건 또 그렇게 충분히 그게 되지 않나요? 생각이? 나머지는 먹어도 되나? 술만 안 되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 야, 이제 확진자 숫자 이렇게 많은데, 이제는 이거 단속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공원 애초에 술 마시러 가는 곳 아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금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뭐 단속을 하는 것 이걸 넘어서서 좀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점 등에서 이제 22시 이후에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 한강공원에서 2차 또는 3차 술자리가 지금까지 새벽까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2시 이후에 한강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이제 금지해서 사전에 술자리를 막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식음료를 취식하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면서 술은 되고 커피는 안 돼요? 술은 안 되고 커피는 돼요? 과자는 돼요? 뭐는 돼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취지는 그겁니다.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되도록이면 10시까지는 식당에서 드시되 그 이유는 귀가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데 가서 과자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커피 드시면서 얘기하세요가 아니잖아요. 왜 그냥 이상한 쪽으로 더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개인 방역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세상에 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육군 3사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장병이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을 폭로한 건데요. 지난달 말에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지 않은 그런 500명 정도의 생도들이 모여서 삼겹살과 맥주 파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식당에 있는 칸막이 있잖아요. 비말 차단용. 이 칸막이를 제거하고 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건배사까지 외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저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기 무슨 거리두기가 있고 무슨 마스크가 있습니까? 무슨 칸막이가 있습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육군사관학교 측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4학년생도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삼겹살을 이용을 해서 이 공식 격려 행사인 삼겹살 데이가 있는데 삼겹살을 좀 먹은 것이다. 왜 파티했대요? 백신 맞았으니까 파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렇게 했고요. 사실 5월 1일 이후에 이제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고 장기간 영내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지난달 3
30일부터 예정이 된 이 하계의 군사훈련을 앞두고 있는 생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뭐 개인별 맥주 한 캔과 음료를 제공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 삼겹살을 굽기 위해서 테이블 칸막이를 제거하고 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육군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방역 지침을 뭐 위반한 것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일반 국민들 개인 방역 굉장히 철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국에 저렇게 500명 단위로 모여서 저렇게 건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 저 사진만 보더라도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자, 어처구니가 없는 게 김복준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한강 등 이런 데서 밤 10시 이후에 술 마시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 타박했던 게 제가 머쓱해지는 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뭐야? 군은 저렇게 1차 백신 맞았다고 500명 삼겹살 파티하는데 왜 우리만 그래? 이러면 안 나오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500여 명이 동시에 했다고 그러는데 삼겹살 데이가 있다면서요. 그 삼겹살 데이 꼭 지켜야 되나요? 그 뭐 규정으로 안 지키면 안 되도록 돼 있나요? 예, 그리고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도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거 충분히 문제될 거라는 거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그 생각을 안 했는지. 더더군다나 여기는 육군, 대한민국 육군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좀 칼같이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곳에서 500여 명이 통으로 모여서 저랬다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충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백신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래서 정부도 백신을 좀 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정부가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루어진 백신 스와프인데요. 70만 회분 정도의 화이자 백신을 이제 우리나라에 제공을 하고 우리나라가 9월에서 11월에 꼬은 백신을 이제 반환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이게 가능했냐면 이스라엘이 화이자 백신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근데 화이자 백신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효 기간이 7월 말에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두면 백신을 버려야 되거든요. 폐기 처분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백신이 급한 나라에 먼저 주고 유효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서 빨리 맞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반환을 하겠다는 건데 오늘 오전에 일단 화이자 70만 회분이 도착을 했고요. 13일부터 이제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유효 기간이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70만 회분 빨리 접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유효기간 거의 만료 직전이면 품질은 괜찮을까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계속 7월 달에도 동일하게 접종하고 있는 물량이고 또 영하 70도에서 콜드체인을 유지해서 백신이 보관됐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보통 그 모든 백신들이 유효 기간이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백신이 공급되고 또 품질 검사를 하고 유통하는 데 걸리는 그런 시간들을 감안하면 실제 백신 접종의 유효 기간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은 유효 기간은 품질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품질은 이상 없다는 말 정은경 청장 말 믿을게요. 그렇다면 이 백신 누가 먼저 맞게 되는 겁니까? 홍종성 기자님. 70만 회분 중에서 한 절반에 해당하는 34회분이 이 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 우선 공급이 되는데요. 서울에 20만 회분, 경기도에 14만 회분. 그럼 누가 맞느냐? 네. 학원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원, 운수종사자 등 사람 접촉이 많은 고위험군에게 우선 접종될 계획입니다. 일단 저 접종이 좀 돼서요. 급한 불은 조금 끄는 효과나 그나마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